윤석열, 푸틴과 트럼프 경고에도 우크라 참전 만지작. 이후 에디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승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19-21 에이테크임스, 스톰섀도 등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이에 러시아가 21일 극초음속 신형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반격했으며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커지는 상황이어서 윤 정부의 움직임이 더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참전을 공식화하는 조치는 바로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과 최악의 경우는 한국군의 파병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서방의 주장만 난무하는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우크라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을 두고 5천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살상무기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미사일 드론 공격 방어 장비, 포탄 등 제공을 바라는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1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가 유력한 후보다. 또한 공격용 살상무기로는 155mm 포탄과 국산 K9 자주포도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5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군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살상무기 제공 방침을 확정해놓고 이번 우크라 특사단 방안을 계기로 지원 결정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하원 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 전황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확전이다. 걱정은 확전이 어디로 갈 것인지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왈츠는 이 모든 확전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한다는 분명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풀이하자면 퇴임하는 바이든 믿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왈츠는 한쪽이 확전하면 다른 쪽이 또 확전하고 이 무력 충돌은 전선의 주민과 군인들엔 전적으로 고기 분쇄기일 뿐이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더 가깝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거기서 현재 벌어지는 대학살과 어떻게 다시 억제를 복원하고 평화를 가져올지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왈츠는 트럼프가 아직 우크라 전쟁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질문에 그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면서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확전을 꾀하는 바이든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윤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최후 통첩성 경고도 나왔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의 24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다. 그는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윤 정부를 향해 우크라의 살상 무기 지원 말라. 레드라인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대응 조치가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에서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망라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정찰 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루덴코는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살상 무기 제공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그걸 넘으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한국의 살상 무기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장군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서 나토 국가와 한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윤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은 한국이 3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직접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이며 이는 러시아의 본격적 군사 보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국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의 적대 행동을 하면 북한도 러와 함께 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할 조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